게이샤는 우리나라 말로 게이샤는 기생이랑 게이샤랑 같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술인이라는 뜻입니다. 게이샤는 원래 여자만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악기도 다루고 이런 사람들 예술인들을 게이샤라고 불렀고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은 게이코라고 불렀습니다. 기모노 하면 게이샤가 떠오르는데요. 일본의 게이샤는 어떤 직업인가요? 아마 요새 일본 여행 많이 가시니까 제가 이제 여행이랑 역사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그 취재를 해보면 정말 일본 여행이 압도적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오사카가 제가 옛날부터 봤으니까 거의 한 2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계 여행으로 가는 도시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보시면 오사카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교토나 뭐 나라나 이런 데 같이 가는데 가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기모노를 입고 다니는 분들은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얼굴을 하얗게 그리고 목덜미도 하얗게 칠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바로 게이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게이샤. 게이샤는 우리나라 말로 게이샤는 기생이랑 게이샤랑 같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게이샤는 다른 한자가 다릅니다. 게이샤는 예자, 즉 예술인입니다. 예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게이샤는 원래 여자만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이샤라 그러면 어떤 종합 예술인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악기도 다루고 이런 사람들 예술인들을 게이샤라고 불렀고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은 게이코라고 불렀습니다. 예. 지금도 대표적인 게 이제 교토에 있는 기온거리라고 있는데요. 그 기온거리에 가면 뭔가 해가 지를 어스름할 무렵 하얗게 분칠을 하시고 눈에는 또 아이라인 찡하게 그리죠. 그다음에 입술을 하얗게 칠하신 그런 게이샤 분들이 그런 거리에 이제 출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이샤는 사실은 지금도 일본에서 영업 중입니다. 예. 게이샤는 지금 직업이 있고요. 당연히 지금은 뭐 이렇게 성매매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불러가지고 여흥을 돋구고 그다음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로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마 좀 웃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우리는 처녀 귀신 같이 되게 좀 낯설죠. 근데 사실은 게이샤들이 이렇게 굉장히 하얗게 분칠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분칠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오시로이라고 부르는데 오시로이라는 거는 이제 백분. 이렇게 하얀 분을 칠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 이게 처음에 된 게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유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게이샤들이 손님이 부르면 이제 요칸이나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게 조명이 지금처럼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이게 표정을 짓고 뭔가 여기서 예술을 하고 뭔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럴 때 표정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컨트라스트 준 거죠. 하얗게 하고 까맣게 칠하고 그다음에 입술은 빨갛게 칠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게이샤는 지금도 게이샤들이 지금 이렇게 수련을 받아갖고 있는데요. 일본 또 장인문화 아닙니까? 게이샤가 되는 것도 굉장히 엄격한 수련을 거치게 됩니다. 예. 처음에는 시콤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10대 초반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좀 처자님들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지나게 되면은 마이코라 그래가지고 수련생이 됩니다. 수련생. 마이코가 되면 본격적으로 그런 춤, 노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예술적인 그런 기회들을 훈련을 받고 이게 보통 10년씩이나 걸렸답니다. 이렇게 훈련을 거쳐서 그다음 신급 심사를 딱 봐가지고 게이샤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물론 10년 동안 그거를 받을 때 다 그냥 그것만 수련만 받고 손님 접대나 이런 거 안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거를 하면서 손님 접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온에서 보시는 분들은 마이코도 있고 게이코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에 보면은 마이콘의 행복한 밥상이라는 시리즈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 마이코가 바로 그 마이코입니다. 근데 이게 시대물이 아니에요. 옛날에 있는 마이코 얘기가 아니고 요즘 마이코 얘기입니다. 예. 요즘 마이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고생 둘이서 어디를 갔다가 그래서 그 게이샤 모습을 보고 뭔가 우리도 훌륭한 게이샤가 돼야겠다 해갖고 들어가가지고서 이런 수련 과정을 거쳐서 마이코가 돼서 수련을 하는 얘기인데 재밌는 거는 그 중에 한 친구는 예술적 재능이 없어서 거기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마이코가 돼서 그런 예술적으로 게이샤가 되는 것 대신에 거기서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리를 하기 시작해갖고 그렇게 뭔가 행복한 밥상,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얘기가 바로 마이콘의 행복한 밥상. 지금도 그것들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게이샤랑 그다음에 또 유곽,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유곽이 있었거든요. 유곽에서 성매매를 하는 전문적인 그런 성매매 여성들은 사실 부르는 이름이 따로 유녀라고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유녀 중에서도 오이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고급
한 사람들이었다는데, 그분들은 그 성매매하는 비용, 보통 화드라 그러죠. 그거 엄청났답니다. 요즘 돈으로 뭐 수천만 원씩 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일본의 게이샤는 지금까지도 전통이 약간 이어져 오고 있는, 물론 이제 성매매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물론 지금도 사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면만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뭐 이렇게 경험해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사실 그런 어떤, 여성 인권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약간 겹쳐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고레에다 감독의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걸 너무 따뜻하게, 그분이 되게 어떤 그런 굉장히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했다고 뭐 비판도 받았다는데, 하여튼 일본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게이샤랑 우리 기생이랑 그렇게 이름 자체가 다른 거였으면 우리 기생은 어떤 스타일이었나? 우리 기생은 좀 다릅니다. 일본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걸 거쳐갖고 딱 나오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의 기녀, 기생이라고 보통 부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청에 소속된 노비였습니다. 관기라고 보통 불렀죠. 관청에 소속된 기생. 노비였고요. 그래서 반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다루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사실은 거기에 보통 성접대회도 사실 했다고 합니다. 우리 춘향전 아시죠? 춘향아, 엑세이스야, 수청을 들어라. 이때의 그 춘향이가 관기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고요. 근데 이 관기들이 관청에 소속돼서 이런 그런 군인들이나 아니면 지방의 수령들만 상대했던 게 아니고, 관청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이제 왔다 갔다, 관기들 중에서는, 노비들 중에서는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할 때는, 거기 없을 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생과 조선시대 기생, 고려시대의 기생과 일본의 게이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의 기생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실 조선 기생들 이제 이야기들도 많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부분 자기 목소리를 잘 못 남기는데, 그나마 기생들은 이제 시도 남기고 어떤 일화들도 남기고, 그래서 기생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우리가 아는 황진이 같은 분들도 있고, 그 재미있는 거는 그 기생들이 남긴 이야기, 혹은 특히 기생들이랑 같이 놀았던 조선 양반들, 남성들이 그거에 나오는 그 남긴 이야기 중에 그런 어떤 기생들과의 로맨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또 생각해 보면, 기생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는 직업이었고요. 직업적으로 손님들한테 잘 대해주지만, 그 손님들이랑 그렇게 큰 로맨스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로맨스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신윤복이라는 그런 화가분 아시죠? 풍속화 많이 그려갖고 되게 좋은 그림들 많은데, 그분이 그린 풍속화 중에 기방난동이라는 풍속화가 있습니다. 기방에서 이 양반 둘이서 상토 막 각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저기 있고, 막 서로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그림이 있거든요. 뭔가 이제 시비가 붙었나 보죠. 거기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기녀라고 할 수 있죠. 기녀라는 분은 딱 옆에서 장족 이따만한 이제 담배 딱 물고서 이놈들 뭐 하는지 보자 이래서 딱 진짜 옆에서 보고만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에, 그러니까 어떤 기녀들이라는 것, 기녀들이 그때 있었던 그런 처한 환경이나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양반 남성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랑 좀 다른 관점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